주식은 인생 그리고 야생. 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영웅 전찬남입니다. 시크릿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안에 영상 내용이 좋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오늘 8월 26일 월요일, 주식 투자하기 참 힘드셨죠? 어떤 이슈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네, 지난 8월 23일이었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원유나 대두 등을 비롯해서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즉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모든 제품에 추가 관세 5%를 부과하겠다라는 맞대응을 나오면서 주말 사이 우리나라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동해 독도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해서 그 훈련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오늘 아침부터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 시장에서도 매매하시느라고 오늘 하루도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데일리로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를 믿고 투자하시는 미투 분들께 그날그날의 특징주, 즉 오늘의 특징주를 매일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서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오늘 시황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투자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 이슈와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 전쟁, 즉 대한민국이 일본 상대로 이제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독도 훈련, 독도를 보호하는, 독도를 방어하는 훈련을 시행해가지고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된가, 동시에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래 공포, 즉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해서 시장이 오늘 박살났다. 오늘 장 시작 초반부터 코스닥은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12시 넘으면서 코스닥이 외국인의 매수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잠시 반등 나오는 듯 했으나 오후장 들어가면서 코스닥이 4% 이상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 종가는 4.28포인트 떨어진 582.91포인트에서 코스닥은 마무리했고요.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64% 떨어지면서 1916포인트에서 마무리하게 됐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코스닥이 590선을 내주었다. 즉 600선도 내줬고 590선도 내주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부터 볼게요. 일단 장 시작하고 나서 초반부터 원달러 환율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1220원선을 넘었고요. 그리고 곧바로 안정된 흐름 보였습니다. 이 1220원을 넘은 거는 8거래일 만이라고 합니다. 즉 8거래일 만에 1220원 선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주 어려웠다, 힘들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상승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피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70개에서 80개밖에 안 됐고요. 하락 종목만 해도 코스피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 700개에서 8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상승한 종목도 채 100개가 되지 않았고 하락한 종목만도 1100개에서 1200개 정도 되었다. 한마디로 오늘 주식 투자하기 참 많이, 아주 많이 욕하고 싶지만 욕은 쓸 수 없고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매매하느라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 코너입니다. 본 코너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바로 8월 26일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보시는 회원님들께서도 지금 화면 나올 겁니다. 이런 화면 나올 거예요. 상한가와 하한가 이런 화면 나올 건데, 일단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삼성제약, 그리고 한 15개의 종목이, 삼성제약을 비롯해서 15개의 종목이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박살났는데도 하한가는 없습니다. 하한가는 없고, 하지만 장중에 하락한 종목이 아까 1000개 정도나 된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제약 상한가를 포함해서 15개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상승 종목에서는 삼성제약하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하락한 종목에서는 코스모 화학과 그리고 한류 AI 센터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를 믿고 투자하시는 미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가스 명수, 즉 발포성 소화제 그 먹는 약 있잖아요. 편의점에 파는 가스 명수액을 만들고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제약은 1927년부터 오픈했어요. 즉, 사업을 창업한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역사가 좀 유서 깊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삼성제약에서 전문 의약품, 삼성제약에서도 뭐 가스명수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해열제도 팔고 그리고 뭐 동맥경화, 뭐 혈압약도 팔고 이러는데 여기서 전문 의약품에 속하는 항악성 종양제인 리아벡스 주가가 있습니다. 리아벡스 주라는 이런 항악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이게 췌장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아벡스 주가 IDMC라고 불리는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리아벡스 주 3상 임상시험을 중간 분석한 결과 임상시험을 중단 없이 최종 시점까지 계속 keep going, 즉 권유했다고 하고요. 이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했다. 즉 삼성제약의 췌장암 신약인 리아벡스 주가 안정성을 보장받았다, 즉 입증됐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박살나는 오장 들어가면서 박살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상한가를 말아서 올려버리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제약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려 있습니다. 이거를 더 어떻게 합니까? 홀딩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도해야 됩니까? 또는 삼성제약이 그럼 리아벡스 주가 이렇게 대단한 제품인 건데 이게 뭐 제2의 뭐 신약이 아닙니까? 제2의 뭐 인보사 이런 게 아닙니까? 삼성제약 뭐 이러다 5만 원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삼성제약 지금은 사지 말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지금은 사지 말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내일 아침 8월 27일 월요일에 8월 27일 화요일에 장중에 10%에서 20% 이상 상승 나오면은 무조건 매도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하자. 이 험난한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하자. 즉, 새로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보류하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내일 8월 27일 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10분 이내로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비료회사이고 그리고 이게 자회사가 치매약을 개발하는 회사 가지고 또 이 비료회사 플러스 즉 상승 모멘텀이 비료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치매 모멘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치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 나올 때 미래생명자원도 같이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동반 상승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그렇다면 왜 오늘 상승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중국을 때릴 수 있는 게 전 제품의 관세 부과하겠다. 또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인 사업장을 모두 다 철수하겠다. 한마디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중국 너네 박살내겠다. 최근에 1예로 하웨이 때리기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중국에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카드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바로 너나 나나 이제 중학생들도 아닌 히토류입니다. 중국에서 90% 이상 생산돼서 수출되는 히토류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미국산 옥수수나 그런 대조 같은 경우를 수입해주는 것이 중국이 많은데요.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산 대조를 미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즉 미국에서 또 중국산 대조를 수입하지 않겠다 했을 때 반사 이익으로 수입할 수 있는 회사, 즉 샘표, 신송홀딩스 그리고
사조회표, 그리고 네 번째가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KCPD 같은 비료 관련 회사입니다. 즉 고려산업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생명자원 이제 말씀드려야죠. 이걸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고 장중에 다시 내려와서 15%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미래생명자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홀딩하자. 즉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더 홀딩하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일단 보류하자. 빠지고 나서 다시 사도 되니까 일단 보류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렸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보류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매수하려는 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신규 매수하려는 분들은 일단 보류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역시 홀딩입니다. 그리고 빠질 때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확 낮춰놓으세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2016년도에는 지금 현 대통령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승 종목인 삼성제약과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락한 종목, 8월 26일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류 AI 센터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코스모화학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코스모화학과 코스모신소재 둘 다 같은 계열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도 비슷합니다. 어떤 거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 회사예요. 이 코스모화학과 코스모신소재가 오늘 장중에 코스모화학은 장중에 하한가 가까이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모신소재는 장중에 20% 이상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코스모화학이 왜 빠졌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스모화학은 8월 23일 금요일이었죠. 시간 외에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회사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뜯는다.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거 소식으로 인해서 8월 26일 오늘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이 좋으면 이게 하한가 나올 이슈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이 빠지면서 신용 썼던 사람들이나 미수 썼던 사람들, 즉 반대 매매에 의해 가지고 다 좀 투매 나오는 현상까지 나와서 제가 보기엔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이 오늘 하한가 가까이 나왔고 코스모 신소재 역시 20% 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겠죠. 자, 신규 매수자 분들은 홀딩. 죄송합니다. 신규 매수자 분들은 지금 들어가지 말고 8월 27일 화요일에 장중 10% 이상 빠졌을 때, 장중 5%에서 추가 10% 이상 빠졌을 때 그때 1차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기존에 물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신주를 발행한다는데 주주 배정 주식을 받아야 됩니까? 유상증자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받으세요. 회사 자체가 정말 잡주는 아닙니다. 정말 들풀에 있는 잡초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주 배정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받으시고요. 다만 이 유상증자의 받으신 유상증자 주식수가 신주 상장할 때 무조건 그 종목만 파세요. 신주 상장한 것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신규 매수 노리는 분들은 8월 27일 화요일에 장중 5%에서 10% 이상 빠질 때 1차적으로 매수 들어가자.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유상증자 받아서 반등 나올 때 무조건 정리하고 나오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류 AI 센터. 이 한류 AI 센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바이오닉스 진이라는 회사였고요. 한류 AI 센터로 올해 초에 사명 변경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 항우석 관련주, 줄기세포에서 항우석 관련주 플러스 그리고 지금 아주 그냥 강화문에서 시위하고 있는 야당 대표 있잖아요. 항땡안 대표의 관련주이기도 했습니다. 이 한류 AI 센터는 정리합시다. 동전주이고요.
제가 아주 그냥 제 집 주머니에서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동전 자체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자체도 안 했어요. 이 한류 AI 센터는 일단 정리하셔요. 무조건 동전주는 정리하시고요. 공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지저분한 회사가 없습니다. 공시를 내놓고 정정을 밥 먹듯이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볼게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으로 공시일 7월 29일이고 8월 23일에 지정이 돼서 지난 금요일 하루 거래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재개가 되면서 오늘 지수 4% 이상 빠지면서 얘 역시나 투매로 장중 15%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주 특별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한류 AI 센터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점수가 아주 놀랍습니다. 예. 보통 불성실 공시 지정 받은 기업이 1년에 15점을 받으면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벌점을 받게 되거든요. 지정 받으면은. 근데 그 벌점을 1년 사이에 15점 받으면은 거래소로부터 너 관리 종목 또는 한기주의 종목으로 지정해야겠다. 이런 이슈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 한류 AI 센터는 벌써 13점, 이번에 5.5점 부과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총 13점입니다. 즉, 한기주의 종목이나 관리 종목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하지 말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무조건 정리해서 리스크라는 거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8월 26일 간단한 시황과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미래생명자원과 삼성제약,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코스모화학과, 그리고 한류 AI 센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항상 이 시크릿 경제연구소에서 성공 투자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영웅 전찬함이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